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아침 소식 IT에 대한 이야기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송기정체 무료 공개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홈즈 11원형. 마지막은 주파수 할당이 됐죠. 이게 빅 이슈라서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드리는 첫 번째 소식, 송기정체 무료 공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배달의 민족의 폰트, 그림체 기억나시죠? 그림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폰트였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손기정체예요. 말 그대로 손기정 선수에 살아있었을 때 편지나 메모지 이거를 통해 이 필적을 바탕으로 만든 폰트입니다. 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제작한 곳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제작한 곳이 한국저작권위원회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송기정 기념재단이 함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공유마당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이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사후 시간이 오래 지나갔고 저작권이 없는 거라든지요, 사용이 가능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 필요 없는 것들을 기부를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뒤져보는데 재밌는 것들이 좀 많아요. 우리 또 무료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상업적 이용이라든지 원본 수정까지 가능한다라든지 미리 챙겨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마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유형 전체에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사진하고요. 지금 미술이라고 써있죠. 여러 가지 아이콘들 그리고 음악까지도 지금 나와요.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음악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음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드, 장르, 악기, 템포 이런 것들이 있고 2차 분류 선택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선택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만료 저작물이나 기증 저작물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그 기타 음악이나 전통 음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제가 대중음악으로 바꿔볼게요. 대중음악으로 바꾸고서 조회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나와 있죠. 서울시립교향악단 들어보죠. 네,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폰트 얘기해보죠. 무료 폰트로 가보시게 되면 인기 폰트 탑 20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저작권에 대한 것들 기계연구원 폰트도 괜찮고 문화예청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이 손기정체였었죠. 손기정체 바로 가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손기정체 이렇게 글씨가 보이게 되어 있고 저작물 다운로드 표시될 수 있죠. 이거 사용하는데 뭐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상업적인 용도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뭐 간판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건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폰트를 여러분들만이 쓸 수 있는 사이트에 넣어놓고 나서 유료로 판매하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 빼놓고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폰트가 많아요. 어린이체도 있고 코트라체도 있고 우리 또 이제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좋은 폰트 쓰는 건 또 핵심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이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공유 폰트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 보죠. 혹시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알고 계시나요? 홈즈 하다 보니까 이 홈즈에 관련된 영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니죠. 유명했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테라노스라 그래서 여기 CEO로 유명했는데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 하나가 아주 작은 드랍만으로 그러니까 적은 양의 혈액 이만큼만 뽑아도 250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했었어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무려 9억 4,500만 달러, 약 1조 2천억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기술이 좀 의심스러웠었나 봅니다. 이 의심에 대한 것들 내부 고발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건데요. 우선 이분의 스토리가 좀 신기하죠. 스탠퍼드 대학을 그만뒀어요. 창업을 했다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하고도 겹치긴 합니다. 그래도 여자 스티브 잡스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는데 2015년도에 이 기술이 가짜다라는 게 폭로가 되면서 2018년에 기소까지 되었었습니다. 기소 중에도 좀 시간이 길죠. 2018년, 2022년까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돼요. 재판이 차일피일 좀 미뤄지다가 11월 18일 11년 3개월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선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도대체 왜 바이오 기업 테라노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 갖고 왔느냐? 많이 본 여자분이신데
그렇죠.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어요. 이번에 스토리가. 그러니까 사이먼 사이프리드가 주연을 맡아 나오게 됐었죠. 원래 영화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건 드랍된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아직 항고된 거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드라마 같은 현실, 현실 같은 드라마.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테라 루나 이슈도 그렇고 FTX도 그렇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증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얘기해보죠. 이거는 이제 IT 쪽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KT와 LG U+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전화기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주파수를 타게 되어져 있죠.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런데 이 주파수를 아무나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느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를 할당해줘요. 특정 기업들한테. 통신 3사가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주파수가 취소된 거는 28GHz입니다. SKT는 왜 빠져 있나요? 점수를 평가했었었는데 SKT는 30점이 좀 넘었어요. 나머지는 20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너무 형편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SKT는 그렇다고 해서 뭐 끝까지 인정받은 건 아니고 내년도 5월까지 앞으로 6개월 안에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10배 이상 늘려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T하고 LG U+도 둘 중에 하나만 나중에 인증을 해줄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네요. 이게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니까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왜 할당이 취소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바로 5G 주파수를 공급을 할 때 28GHz에 대해서 5년 동안 이 회사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독점적인 걸 주는 대신에 3년 안에 15,000개 이상의 장치 구축을 해라. 기지 구축을 해라. 이 조건이 있었었는데 평가해보니까 LG 플러스가 1868대, SKT가 1605대, KT가 1586대만 구축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LG 플러스가 SKT보다 더 많이 지었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GHz가 초고주파 대역이라고 불려요. 현재는 5G하고 LTE가 같이 쓰고 있는 주파수대가 3.5GHz로 보고 있는데 28GHz가 중요한 이유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5G, 속도 언제 나오는 거냐? 이거에 대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것도 5G 속도 빨라 하지만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은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기지국 건설이 필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도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한참 5G의 이슈가 있었을 때 5G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이게 투가해서 가는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죽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죽 건설한다는 건 뭐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용을 투자한 것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통신 3사의 고민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좀 생각했었는지 조금씩 미뤘던 겁니다.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 주파수 사용 기한을 준 게 3년이니까 2023년도 11월 30일 만료였었고 6개월 전에 5월까지는 재할당 요청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빠르게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된 걸 보게 되면 조치를 취한 건 두 가지로 받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통신 3사의 투자가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얘기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사 통신사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지금 테슬라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내년도 우리나라를 스타링크 가입 지역으로 놨었죠. 이게 가능하게 놨었는데 아직까지는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가 같이 돼야 되니까 합작회사를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대기업이 뛰어드는 게 아니냐 하나와 같은 이것도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 이후부터 LG 플러스, KT 그리고 SKT의 행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전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